갑자기 혼자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눈 뜨자마자 주방이 조용하고 TV 소리만 방 안에 맴돌 때 우리는 문득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세상에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어머니 요즘 어때요? 혼자 사는 거 괜찮으세요? 그렇게 안부 한마디 묻는 이 없는 날엔 살아있는 게 무색해지기도 하죠. 누군가 함께 있어 따뜻한 국 한 그릇 나눌 수 있다면 사는 게 덜 외로울 것 같은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래 함께했던 가족도 마음속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남은 건 텅 빈 밥상과 스스로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요양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면 미리 요양원 들어가야지. 혼자 늙는 건 무섭잖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요양원일까요?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 83 할머니가 햇볕 뜨는 마당에 빨래를 널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 혼자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자지. 어깨가 굽고, 발걸음도 더뎠지만 그분의 얼굴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묻고 싶어 따라 들어간 집엔 월세 22만 원짜리 조그만 단칸방, 침대 하나, 라면 몇 개, 그리고 벽에 붙은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마운 건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 그 할머니의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까운 시장에서 반찬 한두 개 사오고 오후엔 텃밭에 나가 상추를 돌보다 저녁이 되면 라디오를 들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요양원? 나는 내 집에서 내 시간대로 사는 게 더 좋아. 물론 가끔 외롭기도 하지. 그래도 이게 내 삶이야. 누가 간섭하지 않잖아. 그 말을 듣고 나니 요양원이 전부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하루가 노년에 정말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에 그 할머니는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마음이 다친 채 늙어가는 거야. 그게 진짜 고독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그건 막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혼자라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신 77살 이춘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 지역 신문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에는 춘아 할머니가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마을 회관에 들러 이웃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함께 텃밭일을 하며 서로 김치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거긴 병들어서 가는데 아니요. 나는 지금 살맛나요. 이 문장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후의 외로움은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어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요. 진짜 외로움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만의 일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춘 할머니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가는 것. 그게 혼자 사는 삶에서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루틴이 됩니다. 사람은 익숙함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매일 들르는 동네 마트, 매주 보는 반찬 가게 아주머니,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는 건너편 이웃. 그런 관계 하나하나가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붙들어줍니다. 두 번째, 작은 텃밭을 갖는 겁니다. 그게 꼭 땅일 필요는 없습니다. 베란다 화분도 좋고 싱크대 옆에 작은 바질 한 뿌리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그 식물에게 물을 주는 습관 하나로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돌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노후의 고독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말엔 아들 녀석 오려나. 며느리가 전화를 안 하네. 기다림은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고 그 실망은 어느샌가 삶 전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죠.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가벼운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카드를 만들고 근처 복지관에 가져다 주는 일도 좋습니다. 그렇게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전환되면 삶의 균형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모든 걸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사는 69살 김태원 할아버지입니다. 태원 어르신은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한동안은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어갔고 거기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 정리를 돕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거죠. 태원 어르신은 말합니다. 아무도 날 기다려주지 않던 시절엔 하루가 왜 이렇게 긴가 싶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날 필요로 한다는 게 살게 만드는 힘이야. 사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누구랑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요양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내가 이 삶에서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크고 편한 침대나 식사가 정해져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루를 내가 짜고 누군가와 작은 안부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느슨하지만 정다운 연결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아름답기만 할까? 아니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더 자주 들어야 하고 그 안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구는 자식들이 외국에 있고 누구는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 홀로 설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 식사 때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 정성껏 차려 먹는 것부터 스스로를 대접해보세요. 삶은 누가 차려주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니까요. 경기도 파주에 사는 66살 정분희 씨는 남편과 이혼 후 오롯이 혼자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반지하 방, 습하고 어두운 공간, 창문 밖으로는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1인 가구 커뮤니티라는 작은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분희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주 1회 모임,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생일이면 손수 만든 카드를 주고 가끔은 반찬을 나눠 먹으며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되찾게 된 것이죠. 그녀가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자신이 몸살로 모임에 못 갔을 때 동네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만든 된장국을 조용히 문 앞에 두고 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그 국물 한 숟갈에 나는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이렇듯 작은 관계가 노후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 사하구의 71살 박정국 어르신은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남은 집이 너무 커 오히려 외로움을 키우고 있다는 걸 깨닫고 집을 팔고 원룸촌으로 이사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불편한 선택이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문만 열면 이웃 얼굴이 보이잖아. 내가 늙은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보이니까 늙은 기분이었던 거야. 정국 어르신은 요즘 할배 책방이라는 동네 작은 독서 모임을 운영합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 한 켠에 헌책 몇 권을 놓고 이웃과 차를 마시며 책 한 구절씩 나누는 그 시간이 어르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바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정돈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돈도. 하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오롯이 내 마음대로, 내 호흡대로 쓸 수 있는 시기. 그 시간을 TV 앞에만 앉아 있느냐? 아니면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삶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해진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을 갖는 것.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을 붙잡아주는 리듬입니다. 두 번째, 매일 밖에 나가는 것. 가까운 슈퍼라도 좋고, 동네 공원도 좋습니다. 햇빛을 보고 누군가와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덜 우울해집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을 정해두는 것. 책 한 권 읽기, 집 안 청소하기,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그런 해야 할 목록이 삶을 지루함에서 지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혼자서도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뼈대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세계적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과도 연결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고독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라 체험의 준비입니다. 내가 나를 다듬고 다시 세상과 만날 수 있는 내면의 시간이죠. 혼자라는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요양원이 아니라 내 방, 내 거실, 내 하루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요양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8배 이인숙 할머니는 10년째 같은 골목에서 손수 국수를 뽑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전 8시면 문을 열고 밤 9시까지 불을 끄지 않죠. 손님이 많지도 않습니다. 가게 이름도 간판도 없이 지나가는 이들 몇몇이 들러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는 정도. 그런데 이 작은 공간에 할머니의 삶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 내가 여기 문 닫는 날이 요양원 가는 날일 거야. 이인숙 할머니의 말에는 삶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노년의 진짜 존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어.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멈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일일 수도 있고 매일 걷는 길가의 꽃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할 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내 삶을 말로 꺼내는 연습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고립에서 오지 않습니다. 침묵에서 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같은 고민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노년 이야기 나눔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되짚는 글쓰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외롭더라고요. 사실 혼자라는 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묵묵하게 홀로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방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요양원에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스스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하루가 반찬 두세 가지 차려 먹는 일이더라도 주말에 텃밭 흙을 한번 뒤적이는 일이더라도 누군가의 안부를 문득 떠올리는 순간이더라도 그게 바로 삶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매일 쌓아나가는 것이 노후의 진짜 준비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누구와 살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마을에 69의 조남철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중학교 앞에서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줍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이상한 아저씨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젠 차 주세요 하며 다가오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남철 씨는 말합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누군가의 눈에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세상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처럼 혼자 사는 인생에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따뜻한 행위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 행위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와 연결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나눔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받기만 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은 봉투에 든 돈일 수도 있지만 더 자주 말 한마디, 눈길 하나, 작은 행동 하나로 나타납니다. 지하철에서 손 떨리는 노인을 향해 자리 양보한 젊은이에게 고맙다고 고개 숙이는 그 순간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의 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점점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하고 바라지만 사실 누군가를 먼저 바라보고 따뜻한 시선으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더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80이 넘은 시인이자 철학자인 도정일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의 삶은 받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삶이다. 그 마음을 매일 쓴다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젊어질 수 있다. 혼자서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이 불편한 것도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마음을 쓸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작은 창구, 그게 텃밭일 수도 있고 책 한 권일 수도 있으며 아이들에게 주는 보리차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열어두면 우리 안의 외로움은 조금씩 물러나게 됩니다. 혼자 사는 법은 사실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와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서귀포에 사는 70렙 박화순 할머니는 아직도 손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낡은 원단을 꿰매서 작은 손가방을 만들어 길가에 있는 벤치에 조용히 올려둡니다.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지치지 마세요. 라는 쪽지를 붙여서요. 누가 가져가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요. 이 말은 혼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지 않아도 그저 나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로 남는다면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월 100만 원짜리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숨 쉴 수 있는 작은 방, 그리고 하루를 채워줄 작은 루틴과 따뜻한 연결입니다. 그것은 서울 한복판에서든 시골 골목 어귀에서든 누구에게나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노후의 삶을 바꾸는 건 돈도 아니고 시설도 아닙니다. 첫 번째, 내가 주인이 되는 하루입니다. 누군가가 차려주는 식탁보다 비록 소박하더라도 내가 만든 반찬으로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혼자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안부 문자, 때때로 건네는 미소, 마주칠 때마다 잘 지내시죠? 라고 묻는 그 따뜻한 습관 하나가 우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기억되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해도 나를 질책하거나 초라하다고 여기지 않고 지금의 나를 충분히 괜찮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방금까지 함께 나눈 사연과 이야기들은 누구나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들로 인생 후반전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바꾸어낸 사례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엔
어쩌면 혼자 사는 것이 두렵고 앞으로를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남겨진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잊어갈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자신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저녁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앉아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삶은 늘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위축되지 말고 그 혼자라는 틀 안에서 당당하게 나를 채우는 삶. 그 삶이야말로 요양원이 아닌 진짜 요양이 되는 공간입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소중한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응원합니다.